남자가 먹여주고 있는데도 호감인지 모르겠다고요? 지금부터 말하는 내용만 제대로 파악하면 더 이상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직장에서 음식 먹여주기, 나랑 재미있냐는 질문, 친구 앞에서 여자친구라고 소개하기. 이 세 가지는 남자의 확실한 호감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런 명백한 신호들을 받고도 헷갈려하는 여성분들이 진짜 많아요. 특히 상대방이 잘생긴 남자일 때는 더욱 그렇죠. 이거 진짜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원래 친절한 성격인 건지 말이에요. 저는 연애 상담을 하면서 수많은 사례들을 봐왔는데 남자들의 호감 표현 패턴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오늘은 그 패턴들을 완전히 파헤쳐서 여러분이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도와드릴게요. 먼저 가장 확실한 신호부터 살펴보죠. 바로 직장에서 음식을 먹여주는 행동이에요. 얼마 전에 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이 있었는데 카페에서 일하는 남자 동료가 폐기할 디저트를 계속 먹여주더라는 거예요. 설거지하는 여성의 입 앞까지 음식을 가져다 주면서 말이죠. 이런 행동을 보고도 단순히 친절한 건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은 직장에서 괜한 오해를 살 행동은 하지 않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조심스러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건 정말 강한 호감이 있다는 뜻이에요. 음식을 먹여준다는 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행위예요. 생각해보세요. 평생 음식을 먹여준 사람이 엄마 말고 또 누가 있나요? 그런데 직장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건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기프티콘까지 보낸다면 이건 더 확실한 신호죠. 직장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건 당연하지만 그럴 때마다 기프티콘을 보내는 남자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개인 연락처를 모를 확률이 높으니까요. 번호를 따로 물어보고 기프티콘까지 보낸다는 건 이미 그 시점에서 관심이 있다는 신호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잘생긴 남자들의 경우에요. 잘생긴 남자들은 어릴 때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자라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친절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호감인지 단순한 친절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걸 비유로 설명해보면 잘생긴 남자는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같은 스포츠카와 비슷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화려하고 멋있지만 실제로 타보면 승차감이 그렇게 편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반면에 평범한 외모의 남자들은 실용적인 세단 같은 느낌이에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승차감이 좋고 각종 편의 기능들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잘생긴 남자와 연애하고 싶다면 처음부터 현실적인 기대를 가져야 해요. 그 화려함을 즐기되 완벽한 배려까지는 기대하지 않는 거죠. 물론 잘생기면서도 성격까지 완벽한 남자들도 있어요. 그런 남자는 롤스로이스 같은 존재인데 모든 남자가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두 번째로 중요한 신호는 나랑 있으면 재미있냐고 묻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받고도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정말 명백한 호감 표현이에요. 남자들의 심리를 생각해보세요. 남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만큼은 정말 재미있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는 오히려 긴장해서 평소보다 재미없게 행동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 여자에게 지루한 사람으로 보이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만약에 별로 관심 없는 여자라면 굳이 이런 질문을 할 이유가 없어요. 재미있든 재미없든 크게 상관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건 그 여자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다는 의미이고 그건 곧 호감이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케이스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한 달 반 동안 연락하다가 최근에 만나기 시작한 남녀가 있었는데 남자가 계속 나랑 만나면 즐겁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여자가 즐겁다고 답하니까 남자도 멋쩍게 웃으면서 자신도 즐겁다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여자분이 헷갈려 하셨는데 저는 확실히 호감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왜냐하면 만남 자체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것부터가 이미 큰 호감의 신호거든요. 남자들은 관심 없는 여자와는 굳이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썸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오히려 흐지부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도 확답을 받지 못하면 지쳐서 포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에 좀 더 확실한 신호를 주고받는 게 필요해요. 세 번째 신호는 정말 직접적인 건데 친구 앞에서 여자친구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이건 거의 고백과 다름없다고 봐도 돼요.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한 여성분이 좋아하는 남자와 통화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친구 집에 도착한 상황이었어요.
친구가 누구와 통화하냐고 물어보니까 그 남자가 여자친구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자분이 당황하니까 능글맞게 왜 싫냐고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그냥 장난인 건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은 친구 앞에서 함부로 여자친구라는 말을 하지 않거든요. 특히 그 여자가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죠. 만약에 장난이었다면 나중에 얼마나 어색해질지 뻔히 알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건 정말 그 여자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친구와 미리 짜고 한 연출일 수도 있지만 어느 쪽이든 호감이 있다는 건 확실해요. 여기서 또 다른 패턴이 있어요. 이상형을 물어보면서 그 여자와 똑같은 조건을 말하는 경우에요. 여자 소개시켜달라고 하면서 이상형을 묻고 키나 외모, 성격까지 모든 게 그 여자와 일치하는 답을 하는 거죠. 이건 나는 너 같은 사람을 좋아한다는 우회적인 고백이에요. 남자들이 이런 돌려서 말하는 방법을 쓰는 이유는 직접적으로 고백했다가 거절당할 위험을 피하고 싶어서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응을 살펴보는 거죠. 반응이 좋으면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반응이 별로면 그냥 장난이었다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네 번째는 존재만으로 행복하다는 직접적인 표현이에요. 이런 말을 하고도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남자가 여자한테 존재만으로 행복하다고 말한다는 건 거의 사랑 고백과 다름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교묘한 패턴이 하나 더 있어요. 이런 직접적인 표현을 하고 나서 갑자기 요즘 관심 있는 사람이 생겼다고 말하는 경우에요. 이때 많은 여성분들이 혼란스러워해요. 그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건가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건 오히려 더 확실한 관심 표현이에요. 진짜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면 굳이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조용히 거리를 두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관심 있는 사람이 생겼다고 말하면서 누군지는 묻지 말라고 하는 건 사실상 누군지 물어봐 달라는 뜻이에요. 이런 남자의 심리를 분석해보면 존재만으로 행복하다는 표현을 했는데 여자의 반응이 애매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관심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말로 약간의 질투를 유발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자가 궁금해하면 바로 너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직장에서 사적인 만남을 제한하는 거예요. 회사나 알바 현장에서 만난 사이라면 굳이 밖에서 따로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퇴근 후에 밥을 먹자거나 맥주 한잔 하자고 제안한다면 이건 확실한 관심 신호예요. 남자들은 관심 없는 여자와 사적인 시간을 보내는 걸 정말 부담스러워해요. 시간도 아깝고 돈도 들고 무엇보다 괜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굳이 그런 제안을 한다는 건 그 여자와 더 친해지고 싶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남자의 지속성을 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자가 그런 제안을 한번 거절했을 때 남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말이죠. 진짜 관심이 있다면 한번 거절당해도 계속 기회를 만들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그냥 심심해서 한 제안이었다면 쉽게 포기할 거고요. 여섯 번째는 남자가 여자의 작은 변화까지 알아채는 거예요. 새로운 헤어스타일이나 다른 립스틱 색깔 같은 사소한 것들 말이죠. 평소에 관심 없는 사람의 변화는 잘 눈에 띄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세세한 변화까지 알아채고 언급해준다면 평소에 그 여자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케이스 중에 직장 동료 남성이 여성분의 작은 변화들까지 다 알아채고 칭찬해준다는 사례가 있었어요. 새로운 향수부터 시작해서 네일 디자인까지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말이죠. 처음에는 그냥 관찰력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여자 동료들의 변화는 전혀 모르더라는 거예요. 이런 행동은 정말 확실한 관심 신호예요.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관심 없는 사람의 외모 변화에는 둔감해요. 심지어 연인 사이에서도 여자가 헤어스타일을 바꿨는데 남자친구가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썸 단계에서 이런 변화까지 알아채준다는 건 정말 특별한 관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일곱 번째는 남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가족 얘기나 과거 연애 경험,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들 말이죠.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사적인 영역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특히 처음 만난 사람이나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더욱 그렇죠. 그런데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건 그 여자를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으로 들어오게 하고 싶다는 의미예요. 더 가까워지고 싶고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고 싶다는 신호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종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지예요. 단순히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와 진짜 마음을 열고 하는 얘기는 질이 달라요.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는 주로
자신의 성공담이나 좋은 기억들이고, 진짜 마음을 열고 하는 얘기는 자신의 약한 모습이나 실패 경험들이에요. 만약에 남자가 자신의 약한 모습까지 보여준다면 그건 정말 확실한 신뢰의 표현이에요. 남자들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특히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는 더욱 멋있게 보이고 싶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 그만큼 그 여자를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덟 번째는 남자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는 거예요. 다음에 어디 가자거나 나중에 뭘 해보자 하는 식으로 말이죠. 이런 이야기들은 그 여자와 계속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는 의미예요. 남자들은 관심 없는 여자와는 미래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그냥 지금 이 순간만 즐기고 끝내려고 하죠. 그런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건 장기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특히 여행 계획 같은 걸 함께 세운다면 이건 정말 확실한 신호예요. 여행은 많은 시간과 돈이 드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함께 보내는 시간도 길고요. 관심 없는 사람과 그런 계획을 세울 이유가 없어요. 아홉 번째는 남자가 다른 남자들에 대해 은근히 견제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질투를 표현하지는 않지만 다른 남자들과의 관계에 대해 슬쩍 물어본다거나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런 행동은 독점욕의 표현이에요. 그 여자를 자신만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죠. 만약에 별로 관심이 없다면 다른 남자들과 어떤 관계든 상관없을 텐데, 그런 걸 신경 쓴다는 건 확실한 관심이 있다는 증거예요.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너무 과도한 견제나 통제는 건강하지 않은 관계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적당한 선에서의 관심과 걱정은 애정의 표현이지만 지나치면 집착이 될 수 있어요. 열 번째는 남자가 여자의 의견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작은 결정부터 큰 결정까지 여자의 의견을 물어보고 그걸 실제로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일은 자신이 결정하려고 해요. 특히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의 의견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그 여자의 의견을 정말 소중하게 여긴다는 건 그 여자를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옷을 살 때 사진을 보내서 어떤 게 나은지 물어본다거나 식당을 정할 때 취향을 묻는 것들이 다 이런 신호예요.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들이에요.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신호들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거예요. 첫 번째로는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한두 가지 신호만으로 확신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신호들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해요. 그리고 그 남자의 평소 성격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과 비교해보는 것도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적절한 반응을 보여주세요. 관심 신호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적극적으로 나갈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관심하게 반응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적당한 선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게 좋아요. 세 번째로는 자신의 감정도 솔직하게 표현해보세요. 상대방이 관심을 표현하고 있는데 자신은 계속 숨기고만 있으면 관계가 발전하기 어려워요. 물론 너무 급하게 갈 필요는 없지만 적절한 타이밍에는 자신의 마음도 전달해야 해요. 네 번째로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상대방의 상황이나 조건들을 고려해서 정말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지 판단해봐야 해요. 단순히 관심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관계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다섯 번째로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상대방의 관심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자신만의 가치와 매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게 중요해요. 건강한 관계는 서로가 독립적인 개체로서 서로를 존중할 때 만들어지거든요. 오늘 얘기한 내용들이 여러분의 연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연애라는 게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상대방의 신호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면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모두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잊지 마시고 당당하게 연애하시길 바라요. 혹시 여러분만의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특히 오늘 얘기한 신호들 중에서 실제로 경험해 보신 게 있는지도 궁금하고, 어떤 상황에서 가장 헷갈리셨는지도 알고 싶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 연애 고민 있는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